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이나 기획자가 SQL을 배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SQL을 저희가 필수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기획자나 PM이 필수로 배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배워두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SQL이 뭐길래 이거를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주니어 분들은 SQL의 개념조차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QL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SQL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아마 개발자들이 보는 화면들을 한 번씩은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좋겠다. 이런 화면은 아마 종종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개발자 컴퓨터에서 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고 지금 이 테이블을 조회한 화면이 여기에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정말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엑셀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 시트가 있죠. 시트 1, 2, 3 있는데 요게 이제 시트 1이 요거, 시트 2가 요거, 시트 3이 요거 이렇게 해서 전체 엑셀 파일 하나를 테이블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각각의 이런 테이블들을 시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트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 요가 요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이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할 때,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 영상 썸네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제작을 했고, 조회수는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밑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상에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소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뭔가 이미지 값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지도 여기다 불러와서 보여지고 여기에 저작자 정보, 조회수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QL은 뭐냐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서 그냥 SQL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좋겠네요. 이거 보면 아까랑 구조는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SQL 쿼리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SQL 하게 되면은 select 그다음 from where 이거를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도 있죠. select from where 이게 뭐냐면은 요 from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특정 테이블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값 요게 이제 from이고요. select라고 하면은 어떤 그 컬럼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where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조건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조건들이 wher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을 불러와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엑셀에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결과값을 조회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필터보다는 훨씬 고도화된 기능들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툴에서 얻을 수 없는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결과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조회해서 불러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강의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QL을 배워두면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SQL을 하게 되면은 계속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조회해서 값을 불러와야 되다 보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좋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획자분들, 저희가 실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 설계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은 약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리뷰를 할 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뭐 DB 구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와 뭔가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이제 서비스 설계 역량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을 배우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PM분들, 뭐 기획자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뭔가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백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어떤 제가 설계를 하고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근거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2개, 3개, 4개 이제 이런 모든 근거들이 이게 정말로 옳은 방향이다라는 걸 검증해주면은 의사결정에 좀 더 확신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분석 툴들이에요. 그래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파이어베이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해주는 툴들을 좀 많이 바라보고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분석 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는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런 툴에서 규정해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외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얻기에는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부에 뭐 데이터 분석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전달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떤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결과값을 회신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또 아마 요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막상 이제 요청을 해서 결과값을 받았는데 뭐가 조금 아쉬워. 이 결과값을 조금 더 뭔가 보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또 요청을 하고 또 받고 이제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걸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유연하게 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서로가 좀 이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SQL을 배워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원하는 값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은 저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조금 더 덜 이제 번거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SQL을 배워두면 가장 좋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를 하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개발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서로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꼭 개발자분들이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혹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SQL을 배워두면은, 특히 PM이나 기획자가 SQL을 배워두면은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들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SQL을 제가 지금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활용하시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뭐 데이터를 인서트하기도 하고, 뭐 딜리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들 정도만 체득해 두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래, SQL을 배워두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제 이게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제 SQL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시도는 해보셨을 건데, 이게 끝까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개발자 입장에서 SQL을 공부하는 게, 여기에 접근하는 게, 그리고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강의도 끊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도 사봤는데, 그걸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강의나 책에 나오는 것들은 좀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막 재미가 없고, 나는 실제로 내가 이제 현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보고 싶은데, 그 내용과는 조금씩은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은, 일단은 내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프로덕트, 내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간단한 데이터라도 조회를 해보는 것부터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덕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자. 뭐 이거를 회사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잘 이야기해서 가상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운영하는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조회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생님을 구하자. 이제 나한테 SQL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구해야 돼요. 이게 뭐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좀 개발에 좀 궁금해하고 이런 SQL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개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꽤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개발자분들에서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접근하는 분들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좀 어떤 것들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은 좀 호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 중에서 좀 제일 핏이 잘 맞고 뭔가 가르쳐주는 것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SQL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꽤나 많은 분들이 좀 흔쾌히 수락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구해서 기본적인 건 한번 배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select, from, where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SQL의 뼈대를 저희가 이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하나씩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막히는 게 있으면은 뭐 항상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이분도 짜증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해보다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물어보고 또 학습하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덕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체득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저만의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만의 이제 위키로 만드는 거예요. 위키 백과사전처럼 내가 자주 찾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SQL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어디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션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웬만한 거는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위키를 만들어 가면서 궁금한 것들은 온라인 서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요. 또 하다가 막혀. 그럼 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뭔가 좀 기분 좋게 해드리면서 또 노하우를 얻고 또 위키에 쌓고,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만의 이제 SQL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이제 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면 SQL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SQL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엑셀을 정말 잘하면은 저희가 업무 스킬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것과 동일해요. SQL을 정말 잘 다루면은 저희가 업무 역량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엔 주제가 PM이나 기획자가 SQL을 배워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획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못하는데 SQL을 먼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정체기가 왔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씩 막히고, 뭔가 실무 역량이 잘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SQL을 배워두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